139페이지 보시면 2번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취득, 요 글자가 그대로 포인트네요. 관련 법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환매에다가 밑줄. 법 나오고 환매 이 글자가 연결됐으면 비과세입니다. 이제 볼 때 먼저 읽어줄게요. 징발, 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법. 징발이니까 이건 국가에 관한 법률이에요. 징발이니까. 그 다음에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의 페이지 법률. 이것도 국가 법률입니다. 이건 페이지 됐고요. 그럼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는가? 이게 나오겠죠. 이 법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 말씀드리면 세법은 인용된 법률이 하도 많습니다. 인용되는 법률이 하도 많다 보니까 출제자도 여기 법 앞에 있는 요 글자를 다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발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 이 글자는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법 나오고 뒤에가 환매 쭉 보니까 뒤에 환매 나왔죠.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 국가에 관련된 환매입니다. 국가에 관련된 환매니까 끝말은 국가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법자가 없어요.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세율할 때 배우는데 과세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자 나오고 환매 글자 있으면 끝말은요 비과세. 하나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면 끝말은요 과세. 여기는 뒤에서 배웁니다. 뒤에서 세율할 때 배울 거니까 일단은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뿐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내용으로서 과세냐 비과세냐의 구별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서 3번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먼저 문장 읽어주면 임시 흥행장 여기서 임시 흥행장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모델 하우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 모델 하우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임시 흥행장 글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 뜻인지 알 필요 없고 공사 현장 사무소 여기서 공사 현장 사무소란 말은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하나 알 필요 없고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 거기서 임시에다가 밑줄 임시 취득은 글자 그대로 임시죠. 임시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에다가 밑줄 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단서조항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 1년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1년 초과 경우는 취득세 부과한다. 자, 여기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했다는 임시에 대한 내용은 글자만, 무늬만 임시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이에요.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이니까 끝말은요, 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자,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문장에가 임시 나왔다면 그때는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1년 초가 나왔으면요. 과세.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가로 보니까 사치성 재산 적어졌죠. 그리고 제외예요. 자, 이 제외란 말을 이 뒤로 연결시켜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바로 비과세죠. 비과세 제외. 그러면요. 과세. 자, 여기서 제외 밑에다가 적으세요.
과세라고 해요. 사치성 재산은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이 글자 있으면요. 그 말은 무조건 과세 이거였어요. 적는 게 낫겠네요. 사치성 재산 밑에다가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주택 적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골프장 적었습니까? 그 말은요? 과세.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서 먼저 문장 읽어줄게요.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자, 거기 기본서에서 공동주택의 개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에 대한 내용의 뜻이 뒤에 적어져요. 뜻이 뒤에 적었는데 뜻에 대한 내용이 맞게 적어질 건가 틀리게 적어질 거니까 뜻에 대한 내용이니까 뒤에서는 맞게 적어져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의 개수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요 중간 보지 마세요.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게 적어질 거니까 보지 말고 막보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니까 이 공동주택의 의미는 서민주택을 말합니다. 서민주택으로서 개수, 여기 개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다면 요 뒤에서는 요 뜻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뜻이 나온 거니까 요 뒷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요, 비과세. 자, 이제 볼 때,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의 주택이 서민주택으로서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공동주택의 개수. 설치했어요. 설치했으면 자, 면적은 예전과 똑같죠. 똑같으니까 면적에 대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가치만 증가됩니다. 이 가치의 증가분은 서민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수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비과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에서 가로에서 대수선.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왜 대수선은 과세인가 하였을 때 이 대수선에 대한 내용 공법서 배워요. 공법서 건축법 배울 때에 대수선 뜻이 나옵니다. 그 대수선 뜻에 대한 내용은 기둥보 3개 이상 교체하는 것. 이게 대수선 뜻이에요. 기둥보를 3개 이상 교체한다는 것은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그 면적을 늘어났으면 등기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이건 등기하는 거니까 과세. 이건 등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이거예요. 자, 볼 때, 자, 대수선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은, 하여튼 세법 과목 진짜 더러운 과목이야. 민법도 해줘야지, 공법도 해줘야지. 그런데 그 민법 내용도 아직 안 배웠어. 공법 내용도 아직 안 배웠어. 그걸 또 내가 해야 돼. 그러니 짜증스러운 과목이지. 더러운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돈이 돼야 돼. 돈도 안 돼. 왜? 16개밖에 안 되니까. 16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하고 매주마다 만나요? 격주로 만나요? 격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
매주 만나야 돈 될 거 아니에요? 네? 매일? 저도 오고 싶죠. 자, 이제 여기서 대선에 대한 내용 볼 때 이렇게 건물 있을 때 이제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거 기둥부 세 개를 이제 교체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이렇게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졌다 합시다. 그럼 여기 면적 늘어나죠? 늘어난 요만큼은 내 거라고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하면서 가치가 증가되니까 과세다. 여기는 가치만 증가되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비과세다. 이게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 글자만 보자마자 끝말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차피 맡겨주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숫자에 대한 이유로서 9억 이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로서 여기 뒤에 끝말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볼 때 또 139페이지에서 5번 문제, 5번 글 보니까 차량이죠. 차량에 대한 내용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면 맞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하게 되면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에 의한다. 또 문장에서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 글자 찾기, 뒤에서 반대급부로 이 글자가 있으면 그 말은요 과세, 없으면요 비과세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또 문장에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 나왔을 때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조합 글자가 있냐 없냐 보고 조합 글자가 없으면 그 문장은 비과세, 조합 글자가 있으면 과세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문장에서 법 이 말 넣으면서 환매 이렇게 연결됐으면 비과세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임시 건축물에 취득되었으면 비과세, 하나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이 말 넣었으면 과세, 그리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수라는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비과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까요? 연결시켜 볼 때 2번 봅시다.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예요.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존속기간 1년 초과하였으면요 과세, 초과하지 않고 임시 나왔으면 비과세. 그러니까 여기서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이게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28회 때 나왔던 문제 봅시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어떤 글자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개수라는 개별적 문제 키 나왔죠?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라는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웃고 즐기면은요 문제는 안 풀려. 자, 웃고 즐기려면은 뭐 하면 되냐면 TV에서 예능 프로 보시면 돼. 뭘 하고 나와. 안 그렇습니까? 문제 빨리 푸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것이 더 즐거운 강의입니다. 문제 푸세요. 또 다시 해보죠. 32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라는 것으로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니까 준부동산. 학교에서 배웠죠. 준부동산에 대해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이 권리는 해운권을 말합니다. 어업권을 제외한 해운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 여기에서 어업권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광어, 양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외 틀렸잖아요. 다시 6번. 6번에서 28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지문도 깁니다. 먼저 키 잡으죠. 자, 지방자치단체 기부 체납 조건 뭐 나왔어요? 기부 체납 조건. 이만 나왔죠. 이게 이제 바로 개별적 문제 키. 뒤에서 반대 급부로 글자가 있는 거 봐요. 없으면 비과세. 있으면요. 과세. 여기서 보니까 반대 급부로 글자 있죠. 있으니까 여기다요. 끝말은요. 과세. 과세. 자, 부과한다. 맞죠? 따라서 맞는 문장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문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은요. 과세. 이제 과세되는 거래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로서 기본서 페이지로서 88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뒤에 또 있어요. 일단은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1가로 원시 취득. 아까 여기에서 취득의 뜻은요.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유상 취득, 무상 취득. 과세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모든 그랬으니까 원시 취득도 포함된다. 또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도 포함된다. 이 내용이 기본서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적어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 여러분은 여기서 혼자 의문점을 가져요. 의문점 갖는 것이 취득세, 과세, 그러니까 원시 취득도 과세, 또 소유권 등기도 과세. 이런 거 아시죠? 아까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도 과세. 그리고 또 다시 유상 취득도 과세, 상수 취득도 과세, 증여 취득도 과세. 그러면 다 과세니까 뭐하러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상소, 증여 취득 과세 이렇게 나누는 거 하고 의문점 가져요. 그 의문점 풀어줄게요. 의문점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이 달라요. 자, D페이지 한번 갑시다. 참고만 하고 다시 올게요. D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보세요. 114페이지에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다 풀어줄게요. 6절 세율 넣으면서 1번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이 일반적 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에서 1가로 상속, 농지 취득은 천문의 23, 2.3%. 상속, 농지 이외 취득은 천문의 28, 2.8%.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2가로 상속 외 무상. 상속 외 무상에 대한 의미니까 증여죠. 증여 취득일 때는 농지와 농지 이외를 다 포함시켜서 천문의 35, 3.5%. 그리고 3가로 유상에서 농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천문의 33%. 유상 농지 이외 취득은 천문의 40으로서 4%. 그리고 D페이지에서 4가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로서 2.8%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취득마다 세율이 다르죠. 그러면 과세된 경우에서는 세율이 적용돼야 돼요. 과세되니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취득은 원시, 어떤 취득은 상속, 어떤 취득은 증여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별은 원인이 아셨죠? 원인이 아셨으니까 이제 구별하여 봅시다. 구별하여 볼 때에 자 먼저 원시는요. 민법에서 배웠죠? 처음 공익수면 매립됐다? 그러면요. 원시 취득. 또 다시 신축에 대해서 원시 취득. 중축도 원시 취득. 물론 재축, 개축도 들어가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깊어. 버려. 일반적 내용으로서만 신축, 증축, 공익수면 매립은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과세. 그런데 세율까지 연계시켜 줄까요? 세율 연계시켜주면 여기 원시 취득에 대해서 세율은 여기다 적어주면 연결되겠죠. 거기다 적으세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88페이지 원시 취득. 그 옆에다가 세율은 1000분의 28이라고 적으세요. 왜 제가 여기에서 퍼센트로 말씀 안 드리고 1000분의 28로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2.8%다. 이렇게만 아셔야 그래요. 이렇게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낭패예요. 왜 시험장이 낭패냐면 시험에서는 지방세법 법정 내용 그대로 첫 문제로 나와요. 첫 문제로서 1000분의 28로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첫 문제를 외우지 않고요. 2.8% 외워놨어요. 시험장은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얼마나 무섭냐면 하여튼 앞에서 볼펜으로 이렇게 이런 소리만 놔둬요. 그럼 때리고 싶어. 너무 긴장돼 있거든. 긴장됐기 때문에 거의 시험장이 무서운 것이에요. 거기에서 문장을 쭉 보니까 2.8로 나온 것이 아니라 1000분의 28 나왔어요. 이러면 자기가 외운 숫자가 아니거든. 아니니까 이거 처음 본 숫자인데 하면서 얼토당토않게 틀렸다 그래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왜? 시험장 무서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법정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1000분의 28 되겠죠? 다시 이제 또 읽어줄게요. 밑에 보시면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에서 동그라미 1번 의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줄 전 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 알 필요 없고 민법서는 알고 세법 알 필요 없고 알아야 될 것이 그 옆에 있는 단서예요. 다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입니다. 기본서에서는 승계 취득인 경우만 그랬죠. 그렇으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온 내용 거기 밑줄 치세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볼 때 차량을 제조하다. 그리고 차량의 원시 취득. 원시 취득 한자는 누가 되겠는가? 제조업체가 됩니다. 제조업체니까 현대자동차 아니면 삼성 르노자동차가 됩니다. 이랬을 때 원시 취득하였음으로써 너 취득세 납부해. 이러면 삼성 르노자동차랄지 현대자동차는 취득세 납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판매가에게 붙여요. 판매가에 붙이면 판매가가 높아지죠. 수출 될까 안 될까요? 판매가가 높아지니까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면서 중국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수출 안 돼요. 그래서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수출과 관계는 물가이니까 차량 들어가겠죠. 중장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항공기, 자 비행기 수출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선박도 수출하잖아요. 또 여기서 건조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건조해서 빨리 말린다? 아니고요. 만들다가 건조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여기 현대 조선소 없어요? 넘어갑니다.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어디에 한한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없는 내용인데요. 기본 없는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건축물의 이전. 자, 먼저 이전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드릴게요. 이전이란 말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에 대한 이전의 뜻입니다. 가액의 변동이 없으니까 재산의 증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음으로써 이전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는 과세입니다. 뭘로 과세? 소유권 등기로 과세. 내 것하고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예요. 또다시 재산 분할. 재산 분할되면 얘는 재산의 변화가 없겠죠. 없으나 내 것하고 등기해야 하네요. 분할 등기해야 하네요. 안 해요?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가져갈 테니까. 분할 등기 하겠죠.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예요. 이제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올 때 문장에서 이전 글자 아니면 분할 글자 있으면 이 분할 글자 보자마자 그 말은요 과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로 하겠으나 소유권 등기로 과세됩니다. 그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된 거죠.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과세, 소유권 등기된 경우도 과세,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온 것도 과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권 등기만 나오죠? 뭘로? 과세. 라는 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밑에 1가로 원시 취득 밑에 보시면 디귿 시효 취득 나오죠? 시효세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 적는 것은 취득세 과세냐의 문제에서 취득세 과세냐의 문제에서 이전 글자, 분할 글자 있으면 무조건 과세. 이전 글자, 분할 글자 있으면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다시 이제 유상 취득. 물론 승계 취득에는 무상도 들어가고 유상 들어가죠. 무상에 대한 내용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을 필요가 없는 거고 유상을 적어줄게요. 유상 취득.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드리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뜻이 나옵니다. 양도의 뜻. 이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도 양도소득세에서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양도에 대한 내용은 대가 받고 사실상으로서 상대편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의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요 10글자를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 거예요. 얘가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요 뭐냐? 팔다. 팔다가 바로 뭐예요? 유상. 그러면 여기 팔다의 반대말은요? 팔다는 사다죠. 사다가 뭘까요? 유상취득. 그래서 우리는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뭘 아시면 되냐면 팔다만 아시면 돼. 팔다를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팔다에 대한 내용은 양도, 반대말은 사다, 유상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이렇게 하면 충분히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팔다 생각해보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가 뭐냐? 매매. 매매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돈 대신 물건 받다가 뭐냐? 교환. 교환도 팔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교환 나왔으면 교환 글자 보자마자 유상취득으로 써도 되고요.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값 받다. 이것도 팔답니다. 돈 받다 팔다죠. 그건 돈 대신 물건 받다도 팔다. 돈 대신 빚 갚다도 팔다. 그럼 거기도 유상이라는 얘기예요. 빚 갚다가 뭘까요? 물건으로 변제하다. 대물 변제. 빚 갚다에 대한 유상 취득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현물 출자에 의한 취득에 대한 유로 써볼 때 현물 출자, 자, 물건으로 출자한다. 그럼 물건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 지분을 받는 겁니다. 그럼 받았으니까 어때요?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유상 취득되는 건데 이 현물 출자에 의한 취득에 대한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문제 잘 나온 것이 어디에 있냐? 여기 교환,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빚 갚다. 이 두 개 잘 나와요. 그래서 빚 갚다에 대한 내용과 교환은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로 되고, 그리고 기본서 1회 100페이지 갑니다. 기본서 100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나온 말이 9번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여기서 직계 존 비속 하면은요, 직계 존속 하면은 제 윗대, 직계 비속 하면은 제 아랫대, 직계 존 비속간이니까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대한 이유로서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서 10번 부담부 증여 나오죠. 부담부 증여 민법서 배운 내용입니다. 민법서 배우는데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먼저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어줄게요. 동그라미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먼저 부담부 증여 밑줄, 그리고 채무 동그라미,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에다가 밑줄. 그럼 반대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 나오면요, 채무 외 나머지는 증여 취득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부담부 증여 설명해드리고 난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관 들어가 줄게요. 부담부 증여. 앞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말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얘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니고 뭐가 포인트냐? 부담부 증여가 포인트인데,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만 끊어보자요. 끊어볼 때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었어요. 끊었을 때 이 부자가 쥐어줄 부자예요. 부담을 쥐어주고 증여한다, 소유권 넘긴다에 대한 이로서 어떤 부담을 쥐었냐면 이 부담에 대한 내용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운 겁니다. 그러면 채무 부담 지워주고 소유권 넘겼죠. 그럼 뭘까요? 빚
갚은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고 채무, 빚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빚 갚다에 대한 의미니까 이게 뭐냐? 유상. 유상 거래. 그럼 채무 외 나머지는 증여 취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가 부담부 증여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채무 이렇게 연결된다면 그때는 유상 취득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 나왔는데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 자, 채무 외 나머지. 이거 나온다면 그 말은요? 증여 취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딱 이거예요. 딱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상황 만들어 드릴게요. 상황 만들어 드리면은 자,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내용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어요. 그랬으면 은행에서는 이 토지에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은행 입장으로서 받을 금액,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이 7억이었다 합시다. 7억이다. 했을 때, 자, 여기는 채권에 대한 누구의 입장? 은행 입장. A의 입장은요? A 입장은 빚, 채무겠죠. 자기가 은행으로 또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채권, A는요? 빚, 채무. 자, A 입장으로서 채무 금액 7억 금액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7억 되었을 때에 이걸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 증여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일만 날마다 했으면 좋겠잖아요. 당연히 받아요. 받으면은 뭐까지 B가 안겨받았습니까? 채무까지 안겨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A 입장 보세요. A 입장으로서 토지의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이게 뭐다? 빚 갚다? 대가성 있는 거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7억은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유상. 그 다음에 나머지의 10억은요. 나머지 10억은 증여. 나머지 10억에 대한 내용은 증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니까요. 합치니까 뭐로 나올까요? 합치니까 부담부 증여. 얼마? 17억. 이겁니다. 여기서 볼 때 아까 유상에 대한 내용의 세율 다르죠? 증여 세율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만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담부는 채무다.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요? 증여로서 증여 세율 적용돼요. 증여 세율로서는 3.5%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0분의 35.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농지 이외였다고 하였으면 유상 농지 이외로서 1000분의 40 이렇게 합니다. 어때요? 세율이 다르니까 당연히 나눠줘야겠죠. 나눈 내용의 포인트로서 부담부 증여 나오고 채무 나왔으면 그때는요 빚 갚았다 유상 채무 외 나머지는요 증여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것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래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간 여기하고 연결시켜 줄게요.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간에 대한 내용인데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간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 그대로 적어놨어요.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에 해당된다. 다음에 1부터 4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이다. 여기는 일반적 내용과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을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 내용으로서 자 한번 해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었을 때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요. 일반적 경우는 안 받아요. 받을 분 계시면 넘어가고 그럼 여기도 안 받겠죠. 안 받으니까 그 말은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거고요. 이게 특수 경우예요. 특수 경우의 단위로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거래는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절대 입 안 맞춰. 이런 거래를 보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거래예요. 그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은 대가 있는 거래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은행하고 입맞춤 될까 안 될까요? 은행하고 입맞춤 되려면 은행 지점에 계신 13분하고 다 입을 맞춰야 돼. 그럼 입이 부르터. 이 부르트면은 한 사람은 나불나불 거려. 그러니까 입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은행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하잖아요. 입증하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이다. 이런 겁니다. 또 보죠. 여기서 공매는 경매입니다. 자, 경매 어디서 합니까? 경매는 어디서 할까요? 법원서 하죠. 법원서 하니까 법원하고 입 맞춘다? 못 맞춰요. 법원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공매에 나왔으면 끝말은요. 유상취득. 이거 되겠죠. 또 다시 파산선고. 이 파산선고란 말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한 단어예요. 법원서 입증했으니까 법원하고 입맞춤 안 되잖아요. 끝말은 뭘로? 유상. 그러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교환. 교환 나왔다. 등기부에 의해서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입맞춤이 안 돼요. 마찬가지 교환 나왔어도 유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돈 줬다는 것을 은행에서 입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입맞춤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유상. 이제 결과 나왔어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경매, 교환 글자가 있어요. 그때는요 유상취득. 그런데 글자 없어요. 글자 없다면 그때는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취득.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이 다른 단어로 연결됐으면 끝말은 뭘로? 증여취득.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부담부 증여 나왔어요. 그러면 방금 보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일로서 대가 입증 단어, 경매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교환 단어 아니죠? 다른 단어로 연결됐으니까 끝말은요.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세요. 자, 이제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여 본다면 부담부 증여 이렇게만 나오면서 채무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요? 유상.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나머지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증여. 또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나오면서 부담부 증여 나왔으면요. 그대로 증여, 취득.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나왔는데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글자가 있으면요. 유상, 취득. 아까 부담부 증여 없었잖아요.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나오면서 부담부 증여 나왔다면 글자 그대로 교환 단어, 대가 입증 단어, 경매 단어, 파산 선고 단어 아니잖아요. 그 끝말은 뭘로? 증여, 취득.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아까 간주 취득 말씀드렸죠.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서 개수되는 엘리베이터 설치했음으로써 가액은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증가분은 취득이고 지목 변경. 자, 밭을 대지로 변경돼 있다면 가액은요? 증가되죠. 증가된 경우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게 바로 간주 취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서는 납세 의무자로 가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